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2년 전 완전히 폐쇄됐는데요. 이곳을 공원으로 바꾸려던 창원시의 사업 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딘 보상 진행과 이주비 지급 문제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2021년 12월 120여 년 만에 폐쇄된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속칭 유리방이라고 불리던 성매매 업소들의 흔적이 방치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주변 11,000여 제곱미터에 시비 250억 원을 들여 문화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당초 공원 완공 목표는 올해 말. 하지만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내가 지나다니는데 한 2, 3년 되는데 계속 이 상태거든요. 이거 빨리 좀 정리돼야 됩니다. 공사를 위해선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고 공원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69개 필지 가운데 창원시가 사들인 곳은 불과 33개 필지. 절반 이상 땅 주인들과 보상금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인 주민 36명 가운데 25명도 이주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에서 은행 계좌가 압류됐기 때문입니다. 돈을 줘야지 나가지. 돈을 줘야지. 돈 있어도 지금 방을 못 얻거든. 방도 없어. 창원시는 오는 10월쯤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가고 법률 자문 뒤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초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압류통장 이외의 방법으로 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따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어렵게 시작된 창원 서성동 문화공원 사업. 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바다의 땅 통영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 동안 16회 통영연극예술축제가 이어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공연단체는 물론 해외 공연팀까지 참가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타고 나간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철 더미를 건져 올리고 해녀는 물질 대신 떠밀려온 비닐봉지를 주워 담습니다. 주워온 쓰레기를 고물상에 팔아넘기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수거되는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은 오염된 바다에선 조업마저 금지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바다한테 미안하지. 이래 막 퍼갈 줄만 알았지. 지켜야 한다는 건 몰랐다 아이가. 올해 경남연극제 대상 수상작인 극단 벅수골의 하얀 파도를 시작으로 통영연극예술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표준을 안 쓰고 통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통영 사투리를 많이 쓰고요. 바닷가에 보면 막 스티로폼, 비닐 막 몰려들고 있는데 그 똑같은 현상들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글로벌 아트마켓 플랫폼,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리투아니아와 이탈리아 등 해외 공연팀도 참여했습니다. 여름바다를 배경으로 39개 공연단체가 62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극, 1인 인형극과 버블쇼 등도 마련됐습니다. 통영 소재를 한 작품들이 한 25작품을 해왔어요. 올해는 이태리 팀하고 리투아니아 팀이 두 팀이 왔다는 데 대해서 연극제 주 무대는 여름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통영시민문화회관과 통영연극의 맥을 잇는 벅수골 소극장. 16회 통영연극예술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창녕군 강변여과수 반대추진위원회는 오늘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취수원 다변화가 취수 지역의 생존이 걸린 중요 사업인데도 정치권에서 수위 저하에 따른 피해 대책을 우선하지 않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역 간 갈등만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20대 공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모두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경찰은 이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앞서 구속 기소된 공범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을 입증할 여러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악 분야 가입에 재도전합니다. 암각화의 유산과 추진 중인 음악 관련 사업들을 엮어 타당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영아 기자입니다. 선사시대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 반구천의 암각화, 300여 점의 그림 가운데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음악 관련 그림으로 평가받습니다. 울산의 음악은 달천 철장의 쇠부리 소리 등 140여 개의 지역 소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런 음악적 자산을 토대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음악 분야 가입을 재추진합니다. 울산은 지난 2020년 음악 분야 예비 창의도시로 선정됐지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 음악, 영화 등 7개 분야에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각국의 도시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29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디자인의 서울, 영화의 부산 등 12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도 오는 17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울산을 적극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공연장 건립, K-팝 사관학교 건립 등 민선 8기의 음악 관련 주요 사업들을 신청서에 담아 타당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광역시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면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문화도시 울산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국내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창의도시 울산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선정되면 내년 6월 유네스코 본부에 접수가 되고 본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 8, 9월쯤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영호입니다. 올해 경남 기업체 10곳 가운데 7곳이 별도 여름휴가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31곳을 조사한 결과 70%가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한다고 답했고 25%는 연차휴가 활용, 4.6%는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름휴가 일수는 사흘이 37%로 가장 많았고 닷새, 나흘 순이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경남의 빈집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 1년 이상 빈집은 5만 4천 호로 면 지역이 3만 3천 호로 가장 많고 동지역 1만 6천 호, 읍지역 4천 호입니다. 전국의 빈집은 2000년 51만 3천 호에서 2020년 151만 1천 호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고지대 능선인 세석평전에 산수국과 지리터리풀, 꿀풀 등 다양한 종류의 여름 야생화가 꽃을 피웠다고 밝혔습니다. 세석평전은 1,500m 고도에 위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위 평탄면이며 지리산 고지대 능선에서는 8월 초까지 여름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오후 4시 경남과 부산, 울산과 경북 해역에 노무라 입기태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무라 입기태파리 주의 단계는 100제곱미터당 1마리 이상 발견될 경우 발령되며 이들 해역에서는 최대 7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노무라 입기태파리는 크기 1에서 2m로 독성이 강해 해수욕객 쏘임 사고를 유발합니다. 지방의회 전반기 2년이 지났지만 의령과 함양군 의회가 의장 선출에 갈등을 빚으며 하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